테슬라 소식입니다. 1월 3일간의 지구궤도 여행 스페이스X 팀 무사 귀환.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18일 민간인 4명만 태운 우주선 크루 드래곤으로 지구 순회 여행을 최초로 성공시켰다. 이번 여행은 비행 고도 585km,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여행 성공으로 미국 내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과의 격차를 벌리게 되었다. 러시아나 중국 역시 우주 개발이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스페이스X는 최근 유인 비행을 차례차례 성공시키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스페이스X의 우주여행 선장을 역임한 사업가 자레드 아이작먼은 지구로의 무사 귀환 후 엄청난 여행이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인솔하는 스페이스X는 지난해 5월과 11월, 올해 4월 잇달아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스테이션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항하듯 7월에는 경쟁 두 곳이 고도 약 80에서 100km의 몇 분간의 무중력을 체험하는 여행을 성공시켰다. 그중 한 곳은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유인 비행을 성공시키면서 우주 사업에서 앞서게 되었다.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내년 이후 연 6회의 지구 주회궤도 우주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2023년에는 달을 목표로 하고 화성 진출 역시 시야에 넣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역시 우주여행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12월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는 이스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독자적으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내년부터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아이폰 13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 30%. 미중 일합도. 애플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3에서 한국 부품의 비중이 30%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이 신형의 강점으로 소개한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등이 모두 한국의 기술이다. 한국 부품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을 압도한다. 2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열세 속 한국 부품 비중은 전작 아이폰 12의 27%를 뛰어넘은 30% 이상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100% 전량 공급한다. 카메라 모듈 역시 중국 기업의 탈락과 일본 업체의 부진으로 LG이노텍이 대부분 책임진다. 아이폰 12에서 한국 부품 비중은 가장 높았다. 모바일 기기 조사업체 포말하우트 분석 결과 한국은 전체 부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3%로 미국 25.6%, 일본 13.2%, 중국 4.7% 등을 앞섰다. 아이폰 13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화면 주사율이 60Hz에서 120Hz로 바뀐 것이다. 주사율은 1초의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정지화면의 숫자로 숫자가 높을수록 역동적인 화면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애플은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에 맞춰 주사율을 10에서 120Hz로 자동 조정하는 프로모션 기능을 적용했는데 이는 고주사율에 따른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리즈 플래그십인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가 독점 공급된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주사율을 변경하는 기술인 어댑티브 프리퀸시를 지난해 개발, 이미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이폰 10부터 올레드를 공급하고 있다. 아이폰 11부터 올레드 공급사로 참여한 LG 디스플레이는 일반 모델에서 올레드 수주 물량을 전작보다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레드 소재는 삼성 SDI와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첨 단 소재가 만든다. 또 올레드 패널을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는 경연성 인쇄율로 파는 BH영풍전자가 주 공급사다. 올레드 디스플레이 구동칩은 삼성전자와 LX 세미콘이 맡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13에서 특히 강조한 카메라 역시 한국 기업인 LG이노텍의 비중이 크다. 특히 아이폰 13 시리즈 전 모델에 확대 적용된 센서 시프트가 LG이노텍의 기술이다. 센서 시프트는 광학 이미지 안정화 기술의 일종으로 사진 촬영 시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렌즈가 아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사진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애초 애플의 카메라 모듈 공급사는 중국 오필름, 일본 샤프, 한국 LG이노텍이 삼각편대를 이뤘다. 하지만 오필름이 신장위구르족 인권 침해 기업 리스트에 오르면서 애플 공급사에서 탈락했고 샤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베트남 사업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LG이노텍의 비중이 높아졌다.
메모리와 배터리는 각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13의 최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5 바이오닉을 쓰는데 삼성전자가 개발한 AP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도 AP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메모리만큼은 삼성전자의 것을 쓴다. 또 SK하이닉스도 같은 사양의 메모리를 애플에 공급한다. 한국 기업이 납품하는 메모리는 전체 아이폰의 80%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중국 ATL이 맡고 있다. 이 밖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삼성전기, 스마트폰 본체 스테인리스는 포스코가 공급한다. 음량 부품과 배터리 보호회로는 각각 범천 정밀과 ITM 반도체가 담당한다. 권성률 DB금융투자연구원은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국내 양대 업체가 대부분을 공급하는데 특히 저온다결정 산화물 기술은 두 업체 정도만 안정화돼 있어 관련 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라며 센서 시프트 기술이 전체 라인업에 적용되고 전면 3D 센싱 모듈도 수신부 플러스 말신부 모두 공급하는 구조로 바뀌어 국내 1위 광학 모듈 업체의 하반기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배터리는 ATL과 국내 상위 2개 배터리 업체 간의 3파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 13의 초기 생산량을 9천만 대로 설정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기존 아이폰 12 대비 20% 증가한 것이다. 생산량 증대에 따라 국내 부품 기업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추석 연휴 이후 한 증시, 미 아마존에 달렸다. 연휴 기간 발표되는 각국의 주요 지표와 주요국 증시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하지만 아마존의 주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휴 기간 가장 큰 이벤트는 오는 20일에서 22일 열리는 미국 FOMC로 꼽힌다. 아마존 주가가 코스피 지수의 5개월 선행한다는 것인데 지난 4월 아마존의 월간 수익률은 플러스 12%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코스피 지수의 월간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곽병렬 리딩 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월말 종가 기준 시차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마존 주가는 코스피 지수에 약 5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마존과 국내 주요 수출 기업 간 공급 사슬 관계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5개월 전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다면 아마존 매출 호조 가능성에 호행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 개선 기대감이 시차를 두고 주가 개선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월간 수익률 역시 5개월 전 월간 수익률과의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5개월 전 해당 월의 아마존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라면 추석 연휴 해당 월 코스피 월간 수익률은 같은 방향성인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번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해당 월은 사실상 선진국 연말 특수, 중국의 광군절 특수 등의 연말 소비 시즌에 가까운 시기로 아마존의 5개월 전 월간 수익률은 일정 부분 하반기 매출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코스피 지수의 아마존 주가 후행을 가정할 경우 코스피는 연말까지 박스권이 유력하다며 아마존의 5월 이후 월간 수익률은 1개월 강세, 1개월 약세를 반복하는 기간 조정 국면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아마존의 지난 5월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7.04%였고 6월엔 6.73%, 7월 마이너스 3.27%, 8월 4.30%, 9월 마이너스 0.39%로 집계됐다. 곽 연구원은 아마존 주가가 기간 조정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3에서 4분기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아마존의 대표 성장주 위상이 여전한 만큼 제한적이라 코스피 지수 역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마존의 2021년 주당 순이익은 25%, 2022년 26%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추석 연휴 휴장 기간 가장 큰 관심은 오는 20일에서 22일 열리는 미국 FOMC회의다. 올해 7%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실현되지 못한 생산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테이퍼링 관련 발언도 관심을 둬야 한다. 델타 변이 진정과 고용 회복을 전제로 한 테이퍼링 개시 발언이 나올 전망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델타 변이가 고점을 확인했고
실업수당 종료 때문에 9에서 10월 취업자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함. 이런 식의 힌트를 제시하면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공식화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시장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FOMC에서 제시될 정도표도 관심이다. 6월 FOMC에서 2023년 말 금리 인상의 중간값이 찍혔지만 수는 적었다. 이번 FOMC에서 2023년 말 금리 인상의 표를 던진 사람이 많아져 컨센서스로 형성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 말 시작으로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쿠팡에 무슨 일이? 대주주 임원들 5조 넘게 던졌다. 쿠팡의 주요 외국인 대주주와 임원들이 보호의 수가 풀리기 시작한 8월 13일 이후 지난주까지 쿠팡 주식 약 5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약세를 보이던 쿠팡 주가는 대주주 물량 출회 압박까지 겹치면서 공모가는 물론 $30 아래로 밀려 내려간 상태다. 19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주식 실소유자 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1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2대 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탈이 최근 각각 약 2조 원씩 4조 원 상당의 쿠팡 주식을 처분했다. 손정희가 이끄는 SVF는 14일 클래스 A 보통주 5,700만 주를 29.685달러에 팔았다. 한화 약 1조 8,926억 원 규모로 보유 주식 물량의 10.8%를 팔아치웠다. 남은 주식은 5억 2,815만 7,413주다. 쿠팡의 상장 주식 수는 17억 3,558만 5,234주다. SVF의 쿠팡 지분은 30.94%에서 30.61%로 0.34%포인트 줄었다. 그린옥스 캐피탈도 SVF가 주식을 처분한 다음 날인 15일 클래스 A 보통주 151만 5,511주를 팔았다. 그린옥스는 8월 13일에도 클래스 A 보통주 5,769만 3,992주를 매각했다. 쿠팡의 8월 13일 종가는 33.97달러, 9월 15일 종가는 29.39달러다. 한 달 새 5,947만 9,503주, 2조 3,077억 원어치를 처분한 것이다. 남은 주식은 2억 2,191만 3,150주다. 그린옥스의 지분은 16.20%에서 12.89%로 3.31%포인트 낮아졌다. 쿠팡의 주요 외국인 임원들도 잇따라 쿠팡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투안팜 최고 기술 책임자는 8월 16일 클래스 A 보통주 35만 9,687주를 주당 33.2달러에 팔았다. 이는 한화 약 140억 원어치다. 보브라브 아난드 최고 재무책임자도 같은 달 클래스 A 보통주 16만 주를 33.33달러에 매각했다. 이는 한화 약 63억 원어치에 달한다. 쿠팡의 투자사 중 하나인 미국 벤처캐피탈 런치타임의 공동 설립자로 2010년 7월부터 쿠팡 이사로 활동해온 비상근 임원인 벤자민 선도 7월 28일, 8월 13일, 9월 1일, 9월 13일 등 4차례에 걸쳐 2,208만 1,766주를 팔았다. 이는 한화 약 9,127억 원 규모다. 벤자민 선의 남은 쿠팡 주식은 394만 4,162주로 전체 쿠팡 주식의 0.23%다. 1.5%에서 1.27%포인트 줄었다. 쿠팡은 3월 11일 상장 첫날 주가 45.25달러를 기록했으나 현재 주가는 공모가인 35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다. 17일 현재 쿠팡의 종가는 29.72달러다. 상장 첫날 100조 원대에 달했던 시가총액은 60조 원대로 쪼그라든 상태다.